오늘 밤도 제대로 눕기는 글렀군. 1395년 늦가을 밤 한양 도성의 성벽 위에서 한 군인이 창을 움켜쥔 채 중얼거립니다. 성문은 이미 닫혔고 종루에서 울린 파루종 소리가 도성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골목의 등불은 하나둘 꺼지고 집 안에서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하지만 성벽 위에 선 이 남자에게 밤은 이제 막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전쟁은 없었고 적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갑옷을 벗지 못한 채 밤 공기를 맞습니다. 전쟁이 없던 날에도 조선 군인들은 정말 편히 잘 수 없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그리고 조선 전기 군제와 군영 생활을 다룬 여러 연구 자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이 막 나라의 틀을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던 시기입니다. 조선 초의 군인은 우리가 떠올리는 오늘날의 군인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평생 군복을 입고 지내는 직업 군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은 평소에는 농사를 짓거나 생업을 이어가다가 차례가 되면 군역을 맡아 일정 기간 근무했습니다. 낮에는 논밭에서 흙을 만지던 사람이 어느 날 밤에는 도성 성벽 위에 서 있었던 셈입니다. 경국대전과 초기 실록을 보면 중앙군과 지방군 모두 교대 근무가 기본이었습니다. 한양을 지키는 군인들조차 평생 군영에서 생활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근무 기간이 되면 도성 안으로 들어와 성문과 궁궐, 주요 관청을 지켰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근무 기간의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군인은 반드시 성 안 어딘가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에서 잠을 청했을까요? 조선 초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것처럼 정비된 군영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관아의 부속 공간이나 성 안의 임시 숙소 혹은 여러 군사가 함께 머무는 공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잠자리라고 부르기엔 다소 민망한 환경이었습니다. 실록에는 군인이 어디에 누워 잠을 잤는지 구체적인 모습이 자세히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반복해서 등장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간 경계, 순찰, 숙직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는 곧 밤이 군인의 휴식 시간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15세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조선은 도성 방어와 치안을 점점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을 여닫는 시간은 세밀하게 정해졌고 야간 순찰을 소홀히 한 군인이나 장교는 곧바로 문책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없어도 혹시 모를 상황은 늘 존재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부터 군인의 밤은 구조적으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눕는 시간, 다시 일어나 순찰을 도는 시간, 또다시 대기하는 시간. 한 번에 깊이 잠들 수 있는 밤은 거의 없었습니다. 갑옷을 벗지 않은 채 몸을 기댔다는 기록도 보이고 창을 곁에 둔 채 졸다시피 했다는 정황도 읽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특별한 전시 상황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진왜란 이전 비교적 평화롭다고 여겨지던 시기에도 이런 밤은 반복되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라기보다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나라가 안정되면 군인의 밤도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 조선은 전쟁이 없는 날에도 군인의 잠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군인의 개인 사정이나 성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이 어떤 나라를 지향했고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려 했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군인의 밤을 아주 오랫동안 묶어두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조선 군인이 왜 상비군이 될 수 없었는지, 그 구조가 군인의 잠자리를 어떻게 결정했는지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전쟁이 없던 날에도 군인이 밤마다 얕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개인의 고단함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 밤 뒤에는 조선 사회 전체를 떠받치던 구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 그 구조가 만들어지던 시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은 건국 순간부터 늘 인력이 넉넉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토는 넓었고 지켜야 할 성과 길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모든 군인을 평생 책임지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군인을 직업으로 두기보다 백성에게 맡긴 의무로 다루는 방식을 택합니다. 군역은 세금과 비슷한 성격을 띠었습니다. 논밭에서 거두는 곡식이 나라 살림을 떠받쳤듯 사람의 몸과 시간도 국가 운영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군인은 늘 필요했지만 늘 곁에 둘 수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선택은 군인의 삶을 근본부터 규정합니다. 조선의 군인은 평소에는 농민이었고 장인이었고 가장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논으로 나가고 저녁에는 집안의 가장으로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군역 차례를 맞아 도성으로 불려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밤은 집 밖에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삶이 계속 끊기는 구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다시 생업을 이어가야 했고 군역이 돌아오면 또다시 밤을 맡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신분제가 겹칩니다. 양반은 군역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실제로 밤을 지키는 일은 대부분 평민과 하층민의 몫이었습니다. 도성을 지키는 군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적으로도 목소리가 크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피로와 잠이 기록에 남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 역시 이 제도를 떠받쳤습니다. 국가는 군역을 크게 짓고 병사 개개인에게 넉넉한 침구와 식량을 지급할 만큼 여유로운 재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역은 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묶어두는 공간으로 기능했습니다. 잠은 최소한으로, 근무는 최대한으로. 이 원칙은 조선 전기 내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시기에도 왜 군인을 밤새 묶어 두었을까요? 조선은 외적의 침입만큼이나 내부의 혼란을 두려워한 나라였습니다. 밤의 질서를 잡지 못하면 도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간 통제와 성문 관리는 단순한 군사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성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백성의 이동을 통제하고 도시의 하루를 마무리 짓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잠들어야 했고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역할은 언제나 군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군제는 조금씩 손질됩니다. 병력 편성은 정비되고 근무 규정도 더 세분화됩니다. 하지만 기본 틀은 유지됩니다. 군인은 상시 대기 인력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불러 쓰는 존재였습니다. 이 구조는 언젠가 한계를 드러낼 운명이었지만 전쟁이 오기 전까지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 군인의 밤은 더 불안해집니다. 군영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교대 근무는 더 촘촘해집니다. 전쟁은 없는데도 군인은 점점 집에서 멀어지고 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구조를 정면으로 흔드는 사건이 다가옵니다. 임진왜란입니다. 그 전까지 유지되던 임시적인 밤은 이 전쟁을 거치며
사실상 상시적인 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는 군인의 잠자리에 결정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경험이 조선 군인의 숙소와 잠의 기준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로 이어집니다. 그 현장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문이 닫히는 밤이 반복될수록 조선의 군인들에게 밤은 점점 더 무거운 시간이 되어 갔습니다. 군역은 의무였고 경계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밤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 사람의 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7세기 초 어느 겨울밤 한양 도성 안군영의 한켠입니다. 막 교대 근무를 마친 한 군인이 칩자리를 펴고 조심스럽게 몸을 눕힙니다. 하지만 갑옷은 벗지 못합니다. 창은 손 닿는 곳에 두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곁에 둡니다. 언제 다시 불려 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특정 인물의 전기가 아닙니다. 승정원 일기와 군영 관련 기록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군인의 밤은 늘 준비 상태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정사 기록을 보면 군인의 야간 근무는 매우 세밀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순찰은 시각별로 나뉘어 있었고 숙직 인원은 명부로 정확히 기록되었습니다. 몇 시각에 어느 구간을 돌았다는 보고가 빠지면 곧바로 책임이 따랐습니다. 전쟁이 없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잠은 자연히 쪼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에 2~3시간 깊이 자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돌아와 몸을 눕히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잠은 늘 짧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생활이 특별한 전시 상황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진왜란 이전 비교적 평화롭다고 여겨지던 시기에도 조선의 군인은 이미 이런 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군졸들이 피로로 쓰러졌다는 표현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근무 태만, 졸음, 순찰 소홀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이는 곧 졸지 않으려 애쓰는 군인이 늘 존재했음을 거꾸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야사나 후대의 기록을 보면 군인의 밤은 동정과 체념이 섞인 시선으로 그려집니다. 군인은 밤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말이 돌았다는 전언도 전해집니다. 이 표현이 정확한 문장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던 분위기는 여러 기록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정사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체감에 가까운 해석으로 보아야 합니다. 군영의 환경 역시 갈등을 키웠습니다.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몸을 눕히다 보니 콧꼬리와 뒤척임,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막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고 누군가는 곧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방 안에는 늘 깨어있는 사람과 반쯤 잠든 사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편안한 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경제적 보상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군역은 의무였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하층 군인일수록 군영에서 보내는 밤은 곧 생업의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하면 다음 날의 삶도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군인은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록 속에 작은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부 군인은 병을 핑계로 근무를 피하려 했고 어떤 이는 교대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정황도 보입니다. 공식 기록은 이를 기강회의로 정리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밤을 견디기 힘들었던 현실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음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던 중 조선 사회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이 전쟁은 군인의 밤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기존의 군영과 숙직 체계는 무너지고 군인은 민가와 들판, 산속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나마 있던 쪼개진 잠조차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군인들에게 이전의 군영 생활은 오히려 덜 고된 시절로 기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은 군제를 다시 정비합니다. 그러나 이때 만들어진 기준은 더 잘 자게 하자가 아니라 더 오래 버티게 하자에 가까웠습니다. 군인의 밤은 다시 돌아왔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이제 질문은 더 분명해집니다. 전쟁이 없던 날에도 조선 군인은 왜 이렇게까지 밤을 희생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전쟁 이후 그 밤은 어떤 기준으로 굳어졌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이 갈등이 제도 속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로 이어집니다. 조선은 군인의 잠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는지 그 선택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의 밤은 겉보기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성문은 제때 열리고 닫혔고 군영도 차츰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인의 밤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조선 군인의 잠은 제도 속에 단단히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초 어느 밤 한양 도성 인근의 군영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군영 안의 공기는 느슨하지 않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갑옷을 곁에 두고 몸을 눕히고 무기는 손 닿는 곳에 놓아둡니다. 순찰과 숙직 명부는 더 촘촘해졌고 야간 근무 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세분화되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가장 큰 변화는 항상 대비하는 상태가 일상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선은 전쟁을 겪으며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군인이 잠들어 있으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험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한양이 너무도 빠르게 무너졌다는 기억은 이후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조정의 판단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의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전쟁이 없어도 전쟁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제로 움직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도성 수비와 야간 경계는 기본적인 대비가 아니라 최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할 기준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제목이 던진 질문의 해답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쟁이 없던 날에도 조선 군인들은 왜 편히 잘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군인의 희생정신이나 개인의 근면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조선은 왕권과 수도를 지키는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나라였습니다. 수도가 흔들리는 순간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의 잠보다 국가의 안전이 언제나 앞에 놓였습니다. 다음은 제도적인 이유입니다. 전쟁 이후 정비된 군영은 병사를 쉬게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즉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숙소는 집단 생활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개인의 휴식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잠은 정해진 권리가 아니라 남는 시간에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인식이 더해집니다. 조선 사회에서 군인은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 의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군인의 고단함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잠은 제도 속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기록에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며 하나의 방향이 굳어집니다. 전쟁이 없던 날에도 조선 군인은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연도 예외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식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군인 개인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군인의 밤을 희생시키는 방식은 조선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정을 떠받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다른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선택은 과연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밤을 견뎌낸 군인들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남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그 선택이 군인의 삶에 남긴 결과와 후대의 평가로 이어집니다. 전쟁이 없던 날에도 군인이 편히 잘 수 없었던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왜 그렇게 굳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조선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조금 더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국가의 시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끝내 강한 상비군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의지도 재정적 여력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선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모든 군인을 늘 곁에 두지 못한다면 필요한 순간에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자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있는 일부였습니다. 모든 군인이 늘 전투 태세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반만큼은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군인에게 주어졌고 그 중에서도 신분이 낮고 대체 가능한 인력이 많다고 여겨진 이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신분제의 논리가 깊이 작용합니다. 조선 사회에서 양반은 나라를 이끄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군인은 질서를 받쳐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받쳐주는 존재의 피로와 잠은 국가 운영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밤은 늘 제도 밖의 문제로 남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선택은 당대에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왕과 조정은 군인의 고단함보다 혹시 모를 상황에서 도성이 다시 무너지는 일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임진왜란의 기억은 너무도 컸고 그 기억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인의 잠은 점점 조정해야 할 권리가 아니라 소모해도 되는 요소로 취급됩니다.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더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방식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누군가 깊이 잠들 수 없는 구조가 오히려 안정적인 체제로 평가받았습니다. 후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록과 공식 문서가 묻는 것은 질서가 유지되었는가, 사고가 발생했는가였습니다. 그 밤을 누가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는 중요한 질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당시 사회가 세운 우선순위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성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짧게 보면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한양 도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대규모 야간 소요나 혼란이 일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잠을 대가로 질서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군인의 피로는 개인의 문제로만 남았고 그 누적은 제도의 탄력을 조용히 갉아먹었습니다. 근무 회피, 기강 회의, 형식적인 순찰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18세기 이후 기록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군인의 태만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버텨야 하는 밤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선의 군인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사람이기 이전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한번 맡겨지면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분들께도 낯설지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두가 쉬는 시간에도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일이 돌아가는 구조. 누군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불이 꺼지지 않은 공간에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 형태는 다르지만 그 구조 자체는 익숙합니다. 조선의 군인 역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밤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가 요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잠은 늘 부족했고 대부분 기록밖에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유지된 구조는 조선 사회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 밤을 견뎌낸 사람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그 밤들이 조선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라지고 우리는 그 흔적을 어디까지 기억해야 하는지로 조용히 이어집니다. 조선의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전쟁이 있든 없든 성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아주 오랫동안 군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밤들이 조선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지 조용히 돌아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인의 삶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는 기록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군영은 유지되었고 순찰과 숙직은 제도화되었지만 군인의 잠과 휴식을 개선하자는 논의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록과 공식 문서가 관심을 둔 것은 언제나 사고가 있었는가, 질서가 유지되었는가였습니다. 그 밤을 누가 어떤 상태로 견뎠는지는 대부분 기록의 바깥에 머물렀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내려오면서 군제는 점점 형식화됩니다. 명부는 남아있고 근무 규정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현장에서는 피로가 누적된 군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후대의 문헌에는 순찰이 형식에 그친다, 군졸의 기강이 해이하다는 평가가 간간히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까지 깊이 묻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늘 태도로 설명되었고 그 태도를 만들어낸 밤의 구조는 질문되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말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생 밤을 지키던 군인이 노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몸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드물게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공을 세운 인물만이 포상을 받았고 대다수는 조용히 군역을 마친 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밤은 국가의 역사로 남았지만 그 밤을 견딘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남긴 영향은 군인 개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회 전체는 누군가는 늘 깨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감각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밤의 평온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노동의 결과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그 노동이 누구의 몫인지, 얼마나 오래 감당해도 되는지는 깊이 묻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선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쉬는 시간에도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 겉으로는 조용하고 안정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특정한 사람들이 늘 피로를 떠안는 모습. 형태는 달라졌지만 이 구조 자체는 오늘의 삶과도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 군인은 힘들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선이 선택한 방식은 한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질서와 안전을 위해 개인의 밤을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남겨보겠습니다. 전쟁이 없던 날에도 깨어 있어야 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나라의 질서를 위해 자신의 잠을 당연한 것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구조 자체에 조용히 질문을 던졌을까요? 조선의 군인은 말없이 밤을 지켰고 그 선택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잠 위에 역사는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